네, 안녕하세요. 초등사이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경우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지만 또 많은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불안에 의해서 기인되는 것들도 많죠. 실제 학교 현장 상황과는 동떨어진 그런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요즘에 아이들이 거지라는 표현으로 다른 친구들을 놀린다고 염려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마 그 개근 거지라고 하면서 가정체험학습 가지 않고 매일 학교 나오는 아이들을 놀린다고 염려하시는, 그래서 갑자기 제주도나 가까운 동남아시아라도 급하게 여행 일정을 잡아야 하는지 고민한다는, 그리고 실제로 체험 신청서를 낸다는 분들이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개근 거지라고 놀리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먼저 들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누군가는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혐오 표현을 아이들 간에 퍼졌다기보다는 인터넷 맘카페에서 퍼져나가면서 엄마들 사이에서 불안을 더욱 자극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즉 일부 학교의 작은 사례가 맘카페에 알려지고 엄마들이 불안해서 아이들은 별 생각이 없는데 엄마를 통해서 오히려 아이들이 그런 용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정말 우리 아이만 가정체험을 가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은요, 타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누군가 하루 빠져도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가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친한 친구 중에 선생님 오늘 철수 안 와요? 라고 묻는 정도죠. 그럼 가정체험 갔어? 그렇게 말해주면 그게 끝입니다. 사실 가정체험으로 뭐 어디를 갔느냐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보다는 누군가 학교를 빠지고 놀러 갔다는 것에 그 순간 부럽다는 표정을 짓는 아이들도 있죠. 그런데 그 순간뿐입니다. 심지어 몇 년 전에는요, 오히려 가정체험 신청을 하고 어디 다녀오면 우리 아이가 친했던 친구들과 관계가 소원해져서 왕따를 당한다는 그런 염려와 불안들이 많아서 학부모들 사이에 오히려 가정체험을 보내기를 꺼린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정체험 신청을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 모두 다 학급 교실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학부모님들의 불안만 가중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럼 정말 학기 중에 가정체험을 하는 게 좋은가, 하지 않는 게 좋은가? 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가정체험 학습의 목적은요,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서 교회 체험 활동을 통해서 역사, 문화, 어떤 공간에서 관찰, 조사 등을 통한 직접 체험을 느껴보기 위한 것이죠.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즉 우리 아이에게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어떤 체험학습을 하게 할 수 있는가가 기준인 거죠. 뭐 최소한 제주도는 다녀와야 된다, 베트남은 다녀와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부터 뭐 부랴부랴 예약해서 다녀오시는 것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마음만 더 복잡해집니다. 마음이 복잡해진다는 건 그런 과정을 보는 아이의 마음속에 오히려 콤플렉스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다른 누군가에게 기죽지 않으려면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무리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하는구나 라는 잘못된 가치 기준을 갖게 해주는 거죠. 가정체험학습은 권장합니다. 단 학기 중이냐 아니냐는 뭐 어떤 체험이냐에 달려 있어요. 방학 때 가능한 체험이면 방학 시기에 다녀오고요. 학기 중에만 가능한 거라면 학기 중에 일정을 잡으시고요. 뭐 농촌 체험, 과학 체험, 전시관 관람, 메이커 교육, 역사 탐방 등등 목적성 있는 가정 체험의 기준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가정학 체험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뉴스들 좀 자제되었으면 좋겠고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또 좀 불안해하시고 고민하시는 게 이런 거죠. 우리 아이만 스마트폰을 안 사주면 우리 아이만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이건 실제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멘트이기도 하고요. 엄마 나만 스마트폰이 없어. 그래서 아이들이 나랑 안 놀아주는 것 같아.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어서 왕따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보다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카톡이나 인스타에서 왕따를 경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왕따가 염려되신다면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더 될 수 있습니다. 폴더폰이나 스마트 기능이 없는 키즈폰 사주시면 되고요. 온라인 강의나 온라인 과제 제출은 가정에 있는 컴퓨터나 태블릿으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중고등학교에서는요, 오히려 폴더폰을 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드물게 생기고 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자기 조절을 잘하는 아이로, 멋진 아이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일종의 천연기념물 같은 친구가 되는 거죠. 정말 불안하셔야 될 건 뭐냐면 스마트폰을 사주고 나서 아이에게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관련해서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한 염려가 되어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사주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진짜 불안한 경우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또 불안해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유명 브랜드 가방, 유명 브랜드 옷, 유명 브랜드 신발 중에서 적어도 하나 정도는 우리 아이가 들고 다니게 해야 다른 아이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게 실제와는 거리가 좀 멀어요. 무시당할까봐의 염려보다는 학부모의 어떤 과시욕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생각보다 초등시기 아이들은요, 유명 브랜드를 잘 따지지 않습니다. 또 잘 모르고요. 사춘기가 되면서 외모에 신경 쓰고 좋아하는 연예인 관련 굿즈를 모으는 경우는 있지만, 관심이 없는 아이들은 그나마도 그 굿즈가 없다고 해서 내가 기가 죽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그 아이의 취미일 뿐, 내 취미는 다르다는 걸 알죠. 옷이나 신발, 가방에 신경 써야 할 것은 브랜드가 아니에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잘 안 하면 오히려 그때는 실제로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옷, 신발, 가방에서 브랜드가 아닌 진짜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네. 자주 세탁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특히 요즘처럼 더워지고 습해지기 시작하면 땀 냄새도 많이 나고요. 실내화나 신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세탁해 주시고요. 실제로 학교에서 친구들 간에 무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이렇게 친구들이 막 피하는 경우는 유명 브랜드 제품이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옷이나 신발, 가방 등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그런 데에 더 영향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선생님 철수한테 냄새 나요, 같은 짝하기 싫어요,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당사자 아이 입장에서는 부끄럽고 상처가 될 수 있죠. 이걸 진짜 더 신경 써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세탁해 주는 것 말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사이즈가 좀 작아진다 싶으면 그냥 금방금방 새 것으로 사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신발이나 실내화가 작으면요, 활동에 안 좋은 영향을 줘요. 특히 작아지면 답답해서 이제 실내화를 자꾸 구겨 신는데요. 그러면 잘 넘어져서 또 다치게 돼요. 그리고 또 옷이 이렇게 짤룩해지거나 짧아지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게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이렇게 작아진 옷들이 이렇게 찢어지거나 해지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명 브랜드가 아니라서 어떤 기죽거나 놀림을 받거나 하기보다는 신체 사이즈에 맞지 않는 옷, 신발을 신고 다닐 때 오히려 더 놀림을 받거나 그리고 부끄럽다고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걸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아요. 몇 년 전에 이렇게 가방은 명품 가방을 메고 등교하는데 이제 실내화는 작고 이렇게 밑창이 막 거의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걸 신고 다니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들의 시선은 그 헤어진 실내화에 더 집중이 되죠. 진짜 신경 써줘야 하는 건 사소한 데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불안들 많으시죠? 이게 진짜 해야 될 불안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면 그런 불안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초등사이다는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